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올해 유난히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에 시원하고 즐거운 소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WDC 2020의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행사는 어느 행사보다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2018년 여름부터 베일에 쌓여져 있던 코드네임 스타 프로젝트, 바로 ARM 기반 맥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죠. 중앙정보 처리 장치 CPU에는 인텔사의 CPU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전 세계 데스크탑 컴퓨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해왔던 것이 바로 인텔사의 제품이죠. 하지만 인텔사 이외에도 국내에 많은 분들도 사용하고 계신 AMD를 비롯해서 ARM홀딩스, 퀄컴, 엔비디아, 푸지츠, IBM, 삼성,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비아, 오라클, 미디아텍 등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직접 설계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설계하는 CPU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설계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를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 설계 방식에 따라서 x86, AMD 64, ARM, RISC-V, 파워PC, MIPS 등으로 나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인텔의 x86으로 무려 42년 동안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x86의 기본 설계 방식은 CISC 방식으로 구조가 복잡하지만 명령어가 다양하고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데스크탑 컴퓨터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무엇보다 가격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근래에는 높은 성능의 CPU를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계하기보다는 기존 설계의 코어를 늘리는 방식의 병렬 처리 형태로 개발되면서 실제로 성능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력 소모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전력 소모량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열 문제가 생겼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와 공간 그리고 추가적인 전력이 또 들어가야 하는 에너지 대비 효율성 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린 컴퓨팅에 대한 니즈가 생겨났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내비게이션, 핸드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아주 복잡한 작업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컴퓨팅 사용 요구되는 일명 인베리드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시스크와 대립되는 상황의 방식인 바로 리스크 방식으로 설계된 CPU의 사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리스크 방식은 구조가 단순하고 명령어가 적습니다. 복잡한 명령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넷북 등에 사용되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저전력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방식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ARM 방식입니다. ARM 방식은 1985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 연구진이 에이콘 컴퓨터 그룹을 설립하면서 사용화되었고 90년대 중반까지 영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에이콘 컴퓨터 그룹은 현재는 ARM홀딩스로 재편되었고 CPU 디자인 설계만을 하고 있습니다. ARM 설계 방식의 CPU는 우리가 애플의 신제품을 얘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살펴보는 A13 칩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말합니다. CPU와 AP는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곳에 적용하는 CPU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AP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AP 시장이 2019년 기준 35조 원 규모로 연평균 6% 수준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퀄컴이 35%, 애플이 24%로 독보적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애플은 지난 2014년부터 20%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의 ARM 기반 맥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ARM 기반의 아키텍처는 처음 개발한 에이콘 컴퓨터 그룹의 이름을 따서 에이콘 리스크 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콘 컴퓨터, 왠지 이름이 좀 낯설지 않은 것 같은 이 회사 설립 배경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애플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애플의 실패작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PDA, 뉴튼 메시지 패드입니다. 애플은 뉴튼 메시지 패드에 사용될 저전력 기반의 AP 개발을 위해서 에이콘 컴퓨터 그룹의 조인트 벤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뉴튼 메시지 패드는 1993년 출시되어서 주소록, 메모, 스케줄 등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출시 당시 가격이 $699로 당시로서는 너무 비쌌고 필기 인식이 제대로 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처음 보는 제품으로 PDA에 대한 인식이 구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제품은 애플 컴퓨터를 파산 위기에 이끈 제품으로 당시 존 스컬리 CEO가 주도해서 개발했습니다. 1997년 스티브가 파산 직전에 애플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도 이 뉴튼 메시지 패드의 단종이었죠.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는 대부분의 기존 인력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해고되리라 예상하던 뉴튼 메시지 패드의 핵심 인력은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력을 바탕으로 바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개발팀으로 재구성하여 아이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잡스의 기준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왜 스티브가 그들을 남겨두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비록 뉴튼 메시지 패드는 망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전자기기에는 애플이 뿌려놓은 C로 성장한 ARM 기반의 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06년 맥용 프로세서를 IBM 파워PC 기반에서 인텔로 전환하였고 무려 14년과 인텔과 함께하였습니다. 소비자로서는 고성능의 인텔 CPU를 사용하게 되면서 높은 성능과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윈도우 버전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의 장점도 갖게 되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인텔의 CPU 개발 로드맵이 맥 시리즈 출시 로드맵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인텔 CPU는 개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코어를 늘리는 형태로만 개발하여 심각한 발열 문제 등이 있었지만 이를 결국 애플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오고 인텔이 모바일 CPU를 단종시키면서 애플은 어쩔 수 없이 맥북을 단종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CPU 출시 지연은 맥 라인업 출시와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에 애플은 인텔과 당장 결별이라기보다는 이 의존도를 조금 낮추어서 투트랙으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이후 선보일 중저가형 맥 라인업에는 애플의 AP와 아이패드 OS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ARM 기반 맥용 프로세서의 프로토타입은 코드네임 N84 칼라마타로 인텔의 저전력 CPU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개발에 함께하고 있는 주요 업체는 아이패드와 맥북을 생산하는 대만의 페가트론이고 ARM 기반의 새로운 맥 프로토타입은 터치스크린, 셀룰러 지원, GPS, 방수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에서는 5나노 기반에서 생산되는 A14 프로세서 기반으로 맥에 적용 가능한 3가지 프로세서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우선 이렇게 된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낮은 가격의 맥북입니다. 최근 넷북과 크롬북과 같이 저가형 초경량 노트북도 시장에서 새로운 옵션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ARM 기반 맥 WWDC 2020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